오늘의 제목은 민준아, 그린란드라고 들어봤어? 어. 아이슬란드는 음? 못 들어봤어? 아니, 지금 들어봤어. 아이슬란드는 지금 들었어? 어. 섬이야? 자, 문제 하나 내볼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섬은 무엇일까? 그린란드? 어떻게 알았대? 오빠가 그거 이야기를 꺼냈잖아. 맞아. 근데 나 지금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럼 듣기만 할래? 응. 그래, 듣기만 해. 누워서. 아니, 아주 조금씩 말을 하기. 그래, 그럼 정 하고 싶을 때만 해. 어. 아빠가 계속 말을 할게. 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대륙이야. 그리고 그린란드는 섬이야. 대륙이 뭐야? 대륙이라는 거는 그냥 땅이라는 거야? 육지라는 뜻이야. 대륙은 아하. 큰 육지, 돼지 같은 거? 대륙. 응. 섬이라는 거는 바다에 있는 고립된 지역이라는 뜻이지. 제주도도 섬이야? 제주도 섬이지. 근데 이제 제주도는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 내에서 보면 섬이라기보다는 도인 거지, 도. 해양적인 지리적 독도는? 독도는 섬이지. 자, 그러니까 제주도는 17개 시도, 광역시도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그냥 우리나라도 다 섬나라 아니야? 다 섬 아니야?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섬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6.25를 통해서 휴전선 때문에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가로질러서 육지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인 거야,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반도인 거고.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 그러니까 대륙이란 거는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이런 것들이 다 대륙인 거야. 호주도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쳐줘. 근데 왜?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뭔가가 궁금하잖아. 크다 작다? 그러니까 누구는 대륙이고 누구는 섬이라고 하면은 바다에 떠 있는데 아주 크고 그게 그 발전이 잘 되어 있으면 그거 땅이고 대륙이고. 대륙. 그리고 또 섬은 뭐지? 아니 섬나라는 우리처럼 그 땅을 질러갈 수 없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고 바다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섬은 아주 작게 발전도 안 돼 있고 잘 이런 나라.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가장 심플한 기준이 뭐냐면 그린란드야.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 그린란드 이하로 작으면 섬인 거야. 그렇게 정했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린란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섬의 1등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린란드보다 더 큰 육지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 육지는 섬이 아니라 대륙이 되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 기준이 이미 정해져 버린 이상 그린란드보다 더 큰 섬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 북유럽에는 큰 섬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자, 그린란드가 있고 아이슬란드가 있고 영국, 그다음에 아일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영국도 섬이야? 영국도 섬나라지. 다만 프랑스와 그 터널로 연결이 돼 있어. 해저 터널로. 그래서 꼭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가 있단 말이지. 아주 신기한 섬이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린란드는 어느 나라 땅이야? 몰라. 그린란드는 독립국이야? 아니? 독립국 아니지? 응. 누구 땅이야? 몰라. 덴마크 땅이야. 근데 지도를 보면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제법 떨어져 있거든? 좀 지도만 보면 왜 저 큰 그린란드라는 섬을 그린란드는 너무 넓어서 이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이 북한을 합친 면적의 8배인가? 뭐 대략 그쯤 되니까 정말 넓은 섬이야. 만약에 아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섬이야? 마가. 그린란드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했지. 그 지리적으로는 반도고 정치적으로는 섬이라고 부를 수도. 다 합해서도 응. 그린란드보단 작잖아. 이제 섬이라는 거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섬인 거지. 음. 단지 크기로만으로 하는 건 아니야. 핸드폰 내려놔. 자, 그러면 왜 그 거대한 섬은 덴마크 땅일까? 보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지. 이제 지도에서 그린란드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봤잖아. 본 적 있어? 응. 엄청 컸어? 응. 엄청 크지. 특히 메르카도르 도법에서 그린란드는 거의 뭐 아프리카만큼 커 보이는 거야. 그것은 이제 지도의 왜곡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린란드가 독립국이 된다면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나라 정도의 그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그린란드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지구상에서. 그러면 이제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이, 자, 알겠다. 왜 덴마크 땅인지. 왜? 덴마크가 거기서 수사도 하고 거기서 엄청 많은 일도 사건이래. 뭘 발명하기도 했고 거기서 총 쏠려 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항복해서 비슷해. 비슷해. 자, 이제 그린란드에는 원래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었지. 이제 원주민들은 어디든 살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 뭐 배를 타고 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 다 이동을 했지. 알래스카도 알래스카도 그렇지.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야. 이제 예전에는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의 바다의 상당 부분이 걸어서 갈 수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들도 다 아시아 쪽에서 넘어갔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린란드에도 이제 거기에 그곳에 유럽인들이 제일 처음 넘어간 것은 이제 10세기 무렵 바이킹족, 에릭이라 불렸던 바이킹족이 이제 뭐 처음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바이킹족이 넘어가서 이 이누이트족들과 이 대립하고 싸우면서도 뭐 어떻게 살다가 빙하기, 소빙하기가 그리고 찾아오고, 그다음에 유럽에는 흑사병이 돌고, 그리고 유럽과 그 병이 뭐야? 흑사병이란 건 패스트인데 이제 매우 전염률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에 큰 피해를 남겼어. 그럼 러시아에도 남겼겠네? 그렇지. 그럼 러시아에 사는 아시아랑 유럽은 러시아를 둘 다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아시아까지 퍼졌겠네? 유럽 이제 그 러시아를 통해 따다다다 흑사병은 아직 아시아 쪽에서 넘어갔다는 말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유럽에서 매우 크게 창궐을 하게 되지. 그리고 흑사병의 창궐은 이 몽골 제국의 몰락도 좀 더 빠르게 만들었단 말도 있고. 그게 그렇지. 뭐야? 몽골 제국이 한때 거의
유럽의 많은 땅과 아시아의 넓은 면적을 차지한 대제국을 세웠었거든. 근데 그런 그 질병도 이런 대제국의 몰락을 이제 빠르게 만든 한 원인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어. 그린란드는 응. 40만 년 전에는 그 땅에 얼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뭐 지리적 증거가 나오기도 했대. 진짜 말 그대로 실제로 그 4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인 거지. 그때는 진짜로 그린 녹색 땅이었던 거야. 근데 왜 그린 근데 그 바이킹이 처음 갔을 때는 실은 그때는 일부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다 얼음 덩어리 빙하의 땅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이킹들이 이제 여기가 살기 좋은 땅이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와는 또 반대라고 하더라고. 아이슬란드는 생각보다는 살기 좋은 땅인데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로 많이 올까봐 또는 침략해 올까봐 여기 안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그런 설이 있지. 그렇게 그린란드로 이주했던 바이킹들이 이제 그런 기후적 변화, 소빙하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 버리니까 더 이상 그리고 이 에스키모 이누이트족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고 이후에 이제 16세기 정도 들어서 루이 16세? 아니 16세기 1500년대에 들어서서 이 당시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때 이순신 장군 때 아니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16세기인 거지. 한산도 대첩. 그렇지. 그때가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9년까지 7년 전쟁이었으니까 전 그때가 16세기였던 거지. 그러한 16세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사실상 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까지 가지고 있었어. 정말 그 큰 나라였던 거지. 물론 이제 인구는 그만큼 많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 북쪽을 많이 다스리고 있던 이 큰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쪼개지게 되는 거야. 어떻게 쪼개지냐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이제 쪼개지게 되고 그때 덴마크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이제 가지고 분리가 됐던 거지. 아빠, 응, 내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 해봐. 그럼 우리 남한과 북한도 완벽히 떼어질 수 있어? 통일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되고 이 상태로 계속 될 수가 있냐 이 말인가? 미래는 이제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 통일이 안 됐다는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거야. 함경도까지 전부 다 하지만 백두산까지. 이렇게 되지 않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둘 다 자기 땅, 둘 다 누구 땅이다 이런 게 없잖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분리가 되게 된 이유는 전쟁에 져서 그래. 무슨 전쟁에서 져서 그러냐? 러인 전쟁? 아니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프랑스 편이었어. 나폴레옹 편이었어. 근데 나폴레옹이 결국 몰락을 하지. 1814년, 15년 이렇게. 근데 몰락이 뭐지? 이제 전쟁에서 져서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야. 프랑스도 이제 황제 국가에서
다시 이제 옛날에 버르봉 왕조인가 이제 그 왕조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지. 과거로 귀환하게 되는 건데. 근데 덴마크, 노르웨이는 프랑스 편에 서서 영국과 싸웠다고 했지. 영국과 연합국들과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 꼴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겠지.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게 된 거야. 그때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떨어지게 됐고, 그래도 덴마크가 아이슬란드도 가지고 있고 그린란드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덴마크가 2차 세계대전 때,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 아이슬란드가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무렵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독립을 하긴 해. 그래도 여전히 같은 임금을 모시는 덴마크는 왕국이니까 이제 사실상 한 나라였는데, 지금도 독립했어? 아이슬란드는 지금 정식으로 독립해 버렸어. 왜 그랬을까? 그럼 거기도 이제 나라야? 아이슬란드는 정식 국가야. 이제 독립 국가야. 아, 왜 어디 들어봤어. 왜 그렇게 됐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제 점령을 하면서 영국이 덴마크의 땅이었던 아이슬란드를 이제 점령하게 돼.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다시 이제 패배하게 되잖아. 이제 패배하게 되니까 영국이 점령했었던 아이슬란드는 형식적인 독립국에서 정식 독립국으로 바뀌어버려. 1944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거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슬란드는 이제 완벽한 독립국가 됐던 거고. 그럼 이제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큰 땅은 뭐 하나 남아? 그린란드 하나 남아. 그린란드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이제 덴마크는 뭔가 좀 잘 나가던 나라에서 점점 용토가 쪼그라들지 지금. 용토가 쪼그라들고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겠지. 그래서 덴마크는 나쁜 짓도 해. 무슨 나쁜 짓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독립할까봐 그랬을까? 그린란드에서 강제로 인구 감소 정책을 펴기도 해. 막 여자들이 임신 못하게 막 수술을 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1976년과 2009년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된 자치 권한을 얻어내고, 사실상 자치국가, 이제 외교 국방 정도는 안 되지만 사실상의 자치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지. 이제 곧 그린란드도 독립하겠네.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린란드가 독립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어. 왜냐하면 그린란드 의회가 땅 때려버리면 독립을 할 수 있는데 독립을 안 해. 왜 안 할까? 몰라.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독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거의 그린란드 자체 수입의 2배가 넘는 돈을 매년 그린란드에 지원하고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매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제발 독립하지 마라 이거야? 맞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냥 우리 땅으로 남아 있어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하고 있는. 알았어. 그냥 너희 땅 할게. 근데 돈 안 근데- 주면 독립할 거야? 근데 간섭은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다시 국방이랑 이런 건 너희가 해줘. 막 그러니까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그냥 개꿀인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냥 덴마크 땅으로 남아 있는 거지. 서로가 윈윈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이 그린란드의 넓은 땅을,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호시탐탐 노리던 국가가 있었어. 바로 미국이지. 미국은 지금도 그린란드란 땅을 원하고 있어. 근데 이제 미국은 실은 가장 먼저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라는 걸 인정해 준 국가이기도 해. 왜냐하면 미국은 1918년인가 그때쯤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갈 때쯤이지. 그때쯤에 덴마크로부터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카리브해 쪽에, 카레 카리브해, 그러니까 그 쿠바 있는 그쪽에 이 덴마크에 땅이 있었거든. 섬 덴마크에 섬이 있었거든. 근데 그 섬을 미국이 돈 주고 사버려. 돈 주고 사는데 그 대신에 그 대가로 이 덴마크의 섬을 사게 되는 대가로 내가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란 거 인정해 줄게 하고 승인을 해줘. 땅. 이제 미국이 그렇게 승인해 주면서 그로부터 한 3년 지나서 영국도 그래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그린란드가 근대화된 이후에 그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린란드가 갖고 있는 잠재성이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감자? 잠재력, 이게 뭐 뭐야? 자원이라든가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군사적 요충지라든가 이런 점, 그게 너무 대단해서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 정도에는 미국이 덴마크에게 이렇게 요구했었어. 야, 1억 달러 줄 테니까 덴마크 팔아라. 아니, 그린란드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였었지. 팔았어, 안 팔았어? 안 팔지. 지금 그 정도 돈으로 팔 단계가 아니야. 그 정도 가치가 아니야.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팔겠어. 근데 이제 안 판 대신에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눈치를 본 나머지 이제 덴마크는 그린란드 땅에 미국 공군 기지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조약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의 그런 욕심을 달래놓기는 했었지. 최근- 그래도 지금 그런데 남아있지. 뭐가? 그 욕심 갖고. 지금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린란드를 욕심냈었는데 지금 트럼프 2기로 들어섰잖아. 응. 그린란드를 또 미국이 가져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 통상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는 부분인 거지. 뭐 관세를 높이 때린다던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 그러나 저러나 해도 그린란드 자체 의회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야. 결국엔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년 막대한 돈을 덴마크가 그린란드 자치국에 제공하면서 이제 자신의 국가로, 자신의 땅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덴마크 땅이야. 그래서 덴마크의 왕을 이제 형식적으로 모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린란드의 국경일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 뭐 누구의 생일이 막 국가의 명절이고 막 그래. 기념일이고. 덴마크에는 인구가 약 5에서 6만 명 정도 사이의 인구가 살고 있고, 우리보다 많네. 대한민국에는 약 5,100만? 좀 안 들려나? 그 정도 인구가 있는 5천만 명. 대한민국은 대략 5천만 명이니까 인구가, 거기는 5만 명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더 많은 거야? 뭐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많지. 우리가? 이제 만약 그린란드 땅을 대한민국 정도로 줄여버린다면 그 땅에는 인구가 한 2,500명 정도밖에 안 사는
지역으로 이제 국가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만큼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이제 빙하로 대부분이 뒤덮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지. 지금도 땅이 사라지고 있어? 그린란드 땅은 사라지고 있지 않아. 잘 보존되어 있어. 빙하가 일부 사라질 수는 있겠지.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아직도 덴마크가 그 거대한 그린란드 땅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가 더 커, 그린란드가 더 커. 그린란드가 훨씬 크지. 그린란드가 훨씬 커. 그리고 그린란드는 심지어 캐나다와 영토 분쟁을 거친 적도 있어. 그 가운데 있는 섬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반띵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서로 술병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영토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 작은 덴마크가 어떻게 그 거대한 그린란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봤어. 자,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 잠깐만. 덴마크가 그린란드보다 진짜 커? 그린란드가 훨씬 크다니까. 그럼 그린란드 vs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가 더 강하지. 아니 더 커. 아이슬란드가 더 작아. 그린란드가 훨씬 커.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 어디라고? 그린란드. 그린란드라고. 그린란드보다 더 크면 나라. 대륙이라니까. 대륙. 더 이상 섬이 아니야. 덴마크 vs 그 아이슬란드. 크기. 그건 찾아봐야겠는데. 아마 아이슬란드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그건 한번 찾아보자. 그래. 내일 지도 보면서 아빠가 말해준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잘 자. 찾아본다고 했잖아. 뭘? 그거 누가 더 큰지. 그거 내일 민준이가 한번 찾아봐. 안 돼. 알려줘. 잠깐만 기다려봐.